아무리 천하에 해서는 안 되는 불륜짓거리를 한 상간녀들이지만 그들이 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더 분하고 억울하지만 조금 더 차분하고 현명하게 이성적으로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제대로 상간녀에게 복수하는 것은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상간녀에게 제대로 복수하는 법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상간녀. 세 글자만 봐도 몸이 부르르 떨립니다. 상간녀라는 존재는 내 남편이 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이성으로 느끼고 잘해주고 성적인 관계까지 한 여자입니다. 같은 여자로서 한 남자를 두고 경쟁 구도에 놓인 느낌이 듭니다. 당연히 내 남자로 생각했던 남편이 다른 년이랑 놀아났다라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 여자는 어떤 매력이 있을까? 나보다 이쁠까? 나보다 몸매도 죽이고 섹스 스킬도 뛰어날까? 말도 이쁘게 하고 남자를 녹이는 특별한 기술이라도 있는 걸까? 얼굴을 보지 못한 상간녀라면 별의별 상상을 다 하게 됩니다. 같은 여자로서 내 남편을 꼬신 상간녀에 대한 질투심이 일어나고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도 듭니다. 머리 끄댕이를 잡아서 땅바닥에 내치고 밟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상간녀 박살. 예전에는 그렇게 상간녀를 족치고 때리고 망신을 줘도 찍소리 못하고 당하고만 있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상간녀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지능적으로 그런 아내의 행동을 형사고소하면서 압박해옵니다. 상간녀한테 복수한다고 문자로 카톡으로 끊임없이 저희들이 보내고 난리를 치면 스토킹, 명예훼손, 협박 등으로 고소를 해오고요. 직접 만나서 머리라도 한 대 팍 치고 오면 폭행, 욕이라도 한마디 하면 폭언 등으로 고소를 합니다. 피해 배우자인 우리들이 경찰서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벌금까지 내야 합니다. 요즘 법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천하에 해서는 안 되는 불륜짓거리를 한 상간녀들이지만 그들이 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더 분하고 억울하지만 조금 더 차분하고 현명하게 이성적으로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제대로 상간녀에게 복수하는 것은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편과 이혼하지 않기. 남편이 바람폈다고 성급하게 무작정 이혼부터 해버리면 안 됩니다. 상간녀가 미혼이거나 이혼녀, 즉 싱글인 경우라면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내분이 남편과 이혼하고 자신들과 함께 사는 미래를 열렬히 꿈꾸고 열망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본처라는 자리의 위험과 권한은 생각보다 큽니다. 아무리 상간녀가 까불고 날뛰어도 그냥 그것들은 상간녀일 뿐이잖아요. 감정에 이끌려서 앞뒤 분별 없이 바로 이혼은 하시면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외도뿐만 아니라 경제적, 무능력, 폭행, 폭언, 도박, 알코올 중독 등 이미 심각한 문제들이 가지고 있었던 남편이라면 이런 남편이랑 함께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셔야 되고, 그렇다면 이혼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혼은 하더라도 외도 상황을 정리를 하시고 이혼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들이 애를 쓰고 외도 상황을 종료하려고 해도 발달린 짐승이 가출을 하고 상간녀와 살림을 차리고 생활비를 끊고 집으로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혼은 고민을 하시되 당하는 것이 아닌 내가 진짜로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주체적인 이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뒤로 미루셔도 됩니다. 이혼하지 않기라고 해서 뭐 같이 살면 안 되는 갱생 불가인 쓰레기 남편을 놓고도 놓지 못하고 내 인생을 저당 잡혀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급한 이혼보다는 심사숙고해서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할 것 다 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그리고 버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상간녀 소송하기. 상간녀 소송은 말해서 뭐합니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원고인 우리들도 평소에 접할 기회가 거의 없는 그 소송이라는 것을 진행하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데, 하물며 소장을 받은 피고 입장에서는 소송 진행 과정 자체가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결 금액도 원고인 우리들 입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통장에 뭐 2천만 원 넣어놓고 사나요? 2천만 원 전후의 금전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요.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포함해서 금전적인 지출로 인해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간녀 소송이 끝나고도 관계가 지속된다면 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관관계가 끝나지 않는 경우에 예전보다 근래에는 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판결 금액도 1심에서 한 결과와 대동소이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에서 인정한 상간녀의 불륜 행위가 기재된 판결문을 받으면 왠지 모르게 체중이 내려간다, 약간 보상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판결문을 원고인 우리들이 어떤 식으로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상간녀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가압류하기. 부동산, 자동차, 통장, 유체동산 등에 가압류를 하게 되면 상간녀들은 심적으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 갑구에 원고인 우리들의 이름이 딱 기재가 되고 부동산을 본인 마음대로 원할 때 매매할 수 없게 됩니다. 급여 가압류 및 통장에 가압류를 할 경우에 해당 서류가 회사에 도달하게 되어 회사 내부에서 불륜 등의 내용을 짐작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상간녀 도발에 무대응하기. 이게 무슨 복수하는 거냐 할 수는 있는데요. 기본이 안 된 무식한 상간녀들은 자폭을 하기도 하고 본처를 자극하는 문자나 카톡을 보내거나 전화를 하는 못돼 처먹은 것들이 있습니다. 상간녀랑 직접 상대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무대응하시면 됩니다. 캡처만 해놓고 소송 시 필요할 경우 기고만장한 상간녀의 행태를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기는 막 미쳐서 난리를 치는데 도발하려고 무대응하면 그쪽 상간녀 속이 더 타고 자존심이 상하게 되어 있는 법이거든요. 속으로 지랄하네 미치년,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상간녀의 답변서에 열받지 않기. 상간녀들이 제출한 답변서를 보고 아내분들 미치고 환장하시는데요. 제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내분들의 에너지만 허비하는 거예요. 상간녀들이 너네 남편이 나를 꼬셨어, 나한테 이렇게까지 했다고, 이렇게까지 나를 꼬셨다고, 나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줬다고, 너네 가정은 이미 파탄 났다고 하더라, 애정 없는 결혼 생활이었다고 하더라, 네 욕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 등등의 식으로 아내를 자극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악의적으로 제출합니다. 그 의도는 아내분들 열받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봤자 상간녀이고 아무리 남자가 꼬신다고 다 바람을 핍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상간녀에 도발하는 내용에 내가 말려들어서 흥분하거나 분노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복수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상간녀 주변에 알려나가기. 유부녀인 경우에는 상간녀의 남편에게는 반드시 알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집안도 지옥이 될 것이고 자신의 남편에게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사내 불륜이라면 회사에도 알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일에 크게 관심은 없지만 최소한 원고인 아내분들이 더한 일도 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상간녀들이 겁이라도 먹게 되고 회사에서 징계는 못하더라도 불러서 조사를 할 수 있고 그럴 경우에 쪽팔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알려나가는 것도 아내분의 배우자의 직업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자제를 하거나 약간 변형해서 이용을 하셔야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면밀히 따져보시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상 6가지로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불륜이라는 큰 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 우리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긴 하지만 저도 솔직히 상간녀도 사람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삶에 있어서 너무 어떤 누구 대상에게 상간녀이든 어떤 다른 대상이든 쥐덕하게 독하게 하는 것은 되려 우리들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 자신을 해치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권성징악,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그런 거 너무 많이 상담하면서 해가 갈수록 많이 느끼거든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그 상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우리들이 다치거나 손에 붙지 않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적당껏 꾀돌이처럼 영리하게 복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